토요일 경마 후반부 9라운드 여기서 다 찾아오십시오. 스티븐이 오아시스로 선정을 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우리 가족님들과 한 방울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제가 놓고 때린 마필은 제가 언급드리지 않은 마필 중에 한두입니다. 정말 자신 있고요. 그 녀석의 변화라든지 컨디션, 왜 1700m이 되는지는 스티븐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아시스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을 겁니다. 또 한번 한구라 여기서 챙겨가십시오. 자,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티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개가천선 실전편 1회 경마 파이널 라운드 3월 셋째 주 경마 주간에 그 모든 것을 걸어볼 1회 경마입니다. 여지없이 서울과 부산과 서울 이 두 개의 경주들이 시행이 되는데요. 저는 매경주 스티븐이 노리고 있는 복병 세력들이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승부경마일로 좀 선정을 할까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흔히 얘기해서 소문난 잔치집이 먹을 게 없다고 제가 조용하게 우리 가족 여러분들만 한 구라, 두 구라, 세 구라 연타로 때릴 수 있게끔 최선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회 경마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요. 자신감이 넘치네요. 빨리빨리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많거든요. 빨리 지금부터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일요일 1라운드 경주거리 1200m 국산 6등급입니다. 11도의 마필이 출사표를 던져놨고요. 야, 이거는 1라운드 때 맨 처음에 제가 편성 보고요. 야, 이거 우리 가족 여러분들에게만 살짝 얘기할까? 하지 말자고. 처음에 편성 보고 머리가 지끈지끈거리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스티븐이 미친놈도 아니고 매번 이런 경주들 쥐어짜고 분석하고 그래서 옥석을 가려내는데 아주 정평이 나 있지 않습니까? 자, 될 만한 애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1번 슈퍼찬스 안 될 이유가 없죠. 2번 로드킨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 애고요. 3번 벨리문, 4번 라운킹덤은 이번에 안 되고 5번 광마힐 이번에 충분히 승산이 있는 마필이고 6번 옵티머 루디 직전에 1300 우승 이번에 페로비치 안장 교체 이번에 1200m 인기 1위까지 가죠. 6번 옵티머 루드 그리고 8번 봄비스킹 제가 두개 좋다고 거품 물었고 외곽에는 열하나 스타파워 팔려줘야 될 입장이고 일요일 1라운드에는요. 맨 처음에, 그러니까 최초의 편성을 보고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이거 하지 말자고 우리 가족 여러분한테 얘기할까? 하지만 반대로 분석을 거듭하고 조판을 다시 보면서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건 하자. 자, 5번 광마일을 중심에 놓고 가셔야겠습니다. 광마일한 마필이 직전 경주 1300에서 잡바이가 됐는데요. 자, 이번에 1200m입니다. 선의권의 상칼인데 매번 조금 늦게 올라온 불안성이 있어요. 근데 발주 부분이 많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요런 애들이 이제 1200m에서는 제철이가 앞뒤 안 가리고 정확한 게 좀 표현을 하자면은 아낄 이유가 없는 애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갖고 애가 지금 다리가 안 좋으니까 무리하지 않고 조교사님 애가 좀 여기서 이렇게 돼갖고 4차 왔습니다. 다음에 오면은 대가리 자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수들이 조교사한테 얘기를 해요. 후기를 타고 나서. 근데 이번에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아니에요. 광마일은 승부 패턴의 훈련도 시행을 했고 컨디션도 상당히 좋다. 6번 옵티머로디가 인기 1위 가는데 글쎄요. 안고는 가겠지만 강하게 볼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볼 정도로 직전에 좀 어부지리성이 저는 보였다고 보고 있고 직전에 비해서 2번이 뭐 좋다라는 느낌도 전혀 없고 그로 인해서 6번 옵티머 루디는 이번 경주 여러분께 추천은 드리되 강한 노림수는 아닌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일단은 인코스 1번 슈퍼찬스는 이 기습 선행이든 선두권에 낮을 수가 있는 전개가 상당히 유리한 마필이에요. 돈 주고도 못 사는 1번 게이트인데 김용군 기수가 여기서는 뭐 누가 선행 승부가 걸려 있든 말든 앞뒤 꽉 다물고 승부는 필연으로 보시면 되겠고 3번 벨리문 그리고 8번 봄비스킹 열하나 스타파워 요 세 들을 두고서
정말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결론은 저는 3번 벨리문으로 갔습니다. 이 벨리문이란 마필도 사실 빠른 순발력을 지니고 있는 녀석은 아니지만 뚝심 자체가 상당히 좋은 녀석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 직전 경주 2억 기수의 등장, 사실 승부가 아예 없었던 모습이었죠. 저는 이 신지 기수 외국인 노동자가 분명히 뭔가를 좀 보여줄 시기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벨리분의 최근 훈련 시 변화라든지 그리고 신지 기수 좀 열심히 타줄 수 있는 기술 한 점을 본다라면 저는 5번 광마이를 놓고서 1번 슈퍼찬스, 3번 벨리문, 6번 옵티머 루디까지 요 세 두로 압축을 하는 1라운드가 되겠습니다. 네, 전반부 2라운드입니다. 자, 2라운드는 힘있게 한번 때려볼 수 있는 타이밍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토요 경마에서 제가 2라운드, 여기서는 승부를 하려고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 일요일 2라운드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찌됐거나 이게 일요 경마이기 때문에 토요일날 스티븐이 언급드렸던, 승부 마필들, 좋은 성적을 거뒀거나, 뭐, 쌍복, 3상승까지 뭐, 우리가 싸그리 아예 이경주 때 쇼부를 봤다라면, 일요일 이경주는 힘을 더 실으십시오. 더 자신 있습니다. 자, 1000m로 짜여진 국산 6등급. 이 전반부만 아니었으면 이거 승부예요. 전반부만 아니었으면. 제가 쌍복에 대가리로 놓고, 축으로 놓고 때릴 말은 바로 4번 카이저퀸입니다. 카이저퀸은 데뷔 전 데뷔 이전째 모두 다 선두권에 가담하는 과정은 상당히 인상적이나 직선 구간에서의 지구력이 없는 모습을 보이면서 착순에 만족을 했던 마필, 부진한 성적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상대적인 전력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게 맞죠. 액면상 기록으로는. 다만 저는 이번 경주 이 카이저퀸이 6주 만에 출주하는 부분들, 그 6주 동안에 어떤 휴식, 어떤 훈련 패턴인지 정말 너무나도 좀 잘 알고 있다라고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카이저퀸이 그냥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 게 아니라 두세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을 정도로 컨디션이 워낙에 좋은 모습이고, 또 문정균 기수에게 3조에서 기회를 준 만큼 문정균 기수가 여기서는 뭐 눈치 작전이라든지 뭐 상대들에게 뭐 앞선을 내준다든지 뭐 이렇게 레이스를 집중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저는 4번 카이저퀸 이 정도 편성이라면 상대들이 지금 과도한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속에서는 가장 진실성이 있고 승부가 되는 마필이다. 4번 카이저퀸을 중심에 놓겠습니다. 자, 5번 대구남. 대구남도 데뷔 전 데뷔 이전째 원스텝 투스텝 변화가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직전 경주 김영공 기수의 등짝에 좀 아쉽게 3착인데요. 다시 한번 김영공 기수입니다. 이번에 훈련을 보면은요, 말이 직전보다는 확실하게 좀 가볍다는 느낌을 들 정도로 상태감이 좀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 또 김영공 기수가 직접 조교를 전달하면서 말을 좀 만들고 나온다는 느낌을 계속 주고 있던 마필이 5번 대구남이고, 현장에서는 직전 경주 어찌됐거나 3착에 한 번 더 기대를 걸고 있는 7번 질풍독주죠. 죽기 살기로 직전에 선행을 나섰다가 잡바이가 됐는데요. 1000m라면 선행 가는 거 아니냐. 그거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7번 질풍독주는 현장에서 바람일지 아닐지는 사실 스티븐도 한 번 더 감별을 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다만 쉽게 우리가 무시는 안 하겠다. 이 정도는 여러분께 좀 전달해 드리고 싶고요. 10번 승리의 여신입니다. 등짝이 김정준만 아니었으면 요건 놓고 때리자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김정준 기수, 저는 사실상 신뢰가 안 간다. 하지만 이번에는 직전보다 말이 확실하게 좀 좋아진 모습이고, 녀석도 승리 여신도 뭐 선행 추라이도 충분히 가능한 마필이죠. 단거리 1000m라는 점, 그리고 승리 여신이 컨디션이 올라와 있는 점, 그리고 전개가 유리하다는 점을 본다면 당연히 김정준 기수가 좀 불안해 보여도 마필을 믿고 배팅권에 안고 가는 건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4번 카이저퀸, 4번 카이저퀸을 중심에 놓고 5번 대구남, 7번 질풍독주와 10번 승리의 여신까지 세 두로 힘을 한번 실어볼 수가 있는 2라운드입니다. 네, 4라운드입니다. 1000m로 짜여진 혼합 4등급 경주에 12두의 마필이 출사표를 던져놨습니다. 자, 일단은 이 경주거리가 1000m라는 걸
우리가 한 번 더 인지를 하고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자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찌됐건 간에 3번 티즈런이 직전 경주 문세영 기수 등짝에 1300m에서 선행 가서 버틴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300m의 선행과 1000m의 선행은 천지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1000m 뛰던 애들이 1300 가면은 참고 탑니다. 잡고 타요. 에? 잡고 탄다고요. 선행 말들도. 그래서 쟤네 저렇게 타지. 그러면 내가 선행 한번 가자. 기습선행. 그렇지. 버티지.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1300은 정말 좀 아리송한 말들이 많아요. 티즈런은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이 전략이 먹혔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봤자 2착이에요. 이번에 단거리 1000m고. 근데 조교는 기가 막힙니다. 티즈런. 충마론 저는 안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력 막건으로 때릴 수 있는 이유는 충분하다는 거죠. 3번 티즈런 강하게 보자. 일단 9번 경주불패가 1분 02초 1호 문세영 기수의 등짝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이고요. 애도 이제 초반에 빠르게 붙이는 것보단 이 참고 한 발을 타는 게 조금 더 유리해 보이고, 10번 이 마이티 펄이란 마필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어요. 문세영 기수의 등짝이었는데, 근데 직전보다 2번이 더 마필 상태는 저는 좋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역시 상대들의 전력이 좀 강하죠. 5번 부이칸입니다. 부이칸이 1분 01초 8로 직전 경주 선입의 상가를 뽑아내서 2차 버텨냈습니다. 자, 13조예요. 앞뒤 가릴 이유가 없겠죠. 직전에 배당으로 들어왔는데 인기 9위가 들어왔는데 24배입니다. 24.9배. 누가 처먹어도 헛발나게 다 처먹은 거죠. 누가 사처먹었는지 저희가 어찌됐건 간에 부이칸은 데뷔 전에 제가 노렸던 말이에요. 개가천선 추천도 드렸고, 꾹꾹 눌러놨다가 직전에 해쳐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됐건 부이칸 이미 이제 전력이 이제 오픈이 돼 있고 뽀록이 났기 때문에 열심히 탄다라고 표현만 하겠습니다. 5번 부이칸 안고 가고요. 6번 롱웨이를 축으로 놓고 가십시오. 제가 이것도 사실은 좀 승부로 안고 갈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냥 뭐랄까요, 부이칸 때문에도 그렇고 좀 오픈을 좀 하는 이유가, 이 롱웨이란 마필은 이 데뷔 전에 1300을 썼어요. 선입권에서 라스트에 꾸역꾸역 걸음을 뽑아내면서 착손에도 못 들고 만족을 했는데요. 자, 이번에 1000m입니다. 생각 없이 1000m 나온 게 아니라 데뷔 전에는 1300이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발주가 그렇게 안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 얘는 중속력과 라스트 뚝심이 있다라고 17조에서 판단을 했는데 반대죠. 빠르게 이제 힘이 차면서 순발력이 많이 좋아졌고 단거리라면 충분히 해볼 수가 있다라는 판단 하에 이번 경주 말 그대로 단거리 1000m를 노림수를 두고 노리고 나왔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훈련 패턴이라든지 컨디션을 봤을 때도 상당히 걸음이 빠릇하고 안정감이 있어 보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간에 이 김태형 기수하고 주행 검사도 받고 데뷔 전에 호흡까지 1300m를 치러봤다라면 이번 경주 1000m라면 여기서는 가장 좀 우수하게 볼 수가 있는 마필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6번 롱웨이를 놓고 들어가는 경주가 되겠고 3번 티즈런, 5번 부이칸에 9번 경주불패까지 배팅권에 안고 가면서 4라운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부산 규체아 2라운드입니다. 1300m 국산 5등급 편성. 서울 5경주가 스티븐이 오아시스 비밀작전으로 준비한 경주이기 때문에 부산 2라운드 먹을 거 먹고 먹은 자금으로 한번 붙어보십시오. 1300m 국산 5등급의 12대의 마필이 주사표를 던져놨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경주의 전력으로 본다라면 5번 이 제키필라가 최근 두 번의 경주 이 1000m와 1200과 1300m 데뷔 이전째 모두 다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다시 한번 1300이라면 제키필라의 상승세를 한 번 더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데뷔전, 데뷔전째 모두 연속 입상을 거머쥐었다는 것은 생각보다 강단이 있고 기본 자질이 상당히 우수하다라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다만 직전에는 이 선행을 나서면서 제키필라가 버텨 못 버텨 해서 버틴 그림인데 직전보다 제키필라가 좋다라는 느낌이 없네요. 그리고 이번 경주는 편성이 호락호락하지가 않다라는 점을 본다면 제키필라는 충막감보다는 우리가 주력이나 반주력 막건으로 좀 안고 가는 게 이번 경주의 핵심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4번 최강전력도 직전 경주 3차게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드디어 이제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이 컨디션을 좀 대폭 끌어올리는 상황이고, 이 송경영 기수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대상 경주에서 대가리 한번 치더니 뭐랄까요, 기가 살아났다고 할까요? 본인의 이제 장점, 컨디션이 기수들도 확실하게 좀 올라온 모습이고, 여기서는 배당이 나온다라면 이번 하이스펙이라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직전 경주 1600, 그리고 2월 10일 날도 1600. 생각 없이 1600m를 두 번이나 출출했던 게 아니겠죠. 경주 거리를 걸음을 좀 늘리기 위한 경주가 아니었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해봤고요. 홀랜드 기수의 다시 한번 기승과 그리고 경주거리가 유일하게 하이스펙이 우승을 거머쥐었던 1300거리라면 여기서는 하이스펙의 적정거리라든지 그리고 컨디션이 올라왔다는 부분까지 우리가 챙겨간다면 쉽게 무시할 수 있는 마필이 절대 아니겠죠. 여기서는 8번 하이퍼 루프로 갑니다. 하이퍼 루프를 중심에 놓고 가겠습니다. 승급전이에요. 승급전인데 데뷔전 한 번 뛰고 데뷔 이전째 1300으로 걸음을 늘렸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1300이. 일단은 뭐 혈통적으로도 좀 거리가 나오는 혈통을 지니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보다도 이미 이 직전 경주 선입권에서 한 칸을 뽑아내는데 끝걸음의 여력이 상당히 있거든요. 후차권과 7마신 차예요. 괴물입니다. 괴물. 저는 하이퍼루프는 뭐 최시대 기수가 이거는 잘 갖고 와가지고 2017년도 또 월말에 좋은 성과까지도 뭐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15조에서도 이제 기대주로서 도입 당시부터 아예 이렇게 받들었던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 이상의 걸음을 좀 뽑아낼 수가 있는 8번 하이퍼루프, 정말 기대치가 높은 말입니다. 놓고 때리겠습니다. 8번 놓고 들어가는 경주, 5번 제키필라, 4번 최강전력, 그리고 2번 하이스펙까지 최대 변수까지 꼼꼼하게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교차 5라운드 1200m 혼합 3등급입니다. 12뒤의 마필이 추사표를 던져놨고요. 자, 이번 경주는 어느 정도 좀 옥석은 가려지는 경주가 아닌가, 우열이 좀 나타나 있다. 그 중에서도 될 놈과 안 될 놈, 우리가 좀 정확하게 좀 구분을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5라운드를 선택을 했는데요. 일단은 뭐 묻지마 강축은 있죠. 7번 드롭 더 비트, 직전 경주 2차게 정말 이 다실바 기수가 이 말을 타는지 똥을 타는지 집중을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자, 사토시입니다. 저는 사토시 기수가 최근에 이제 부산에서는 제일 이뻐요. 생긴 거는 정말 일본인, 그냥 누가 봐도 일본인, 멀리서 봐도 일본인, 100m 전방에 봐서도 일본인이 확실한데, 이 사토시 기수의 뭐 의지라든지 그리고 경주를 풀어나가는 해석이라든지 집중해주는 모습들은 상당히 좀 인상적이지 않느냐, 최근 들어서는. 사토시 기수도 이 노래방 좋아하고 그래요. 뭐 어떻습니까? 남자가 노래방 좋아하는 거 안 그렇습니까? 원래 이 가라오케가 일본 문화인데, 어찌됐건 간에 사토시 기수도 뭐 스트레스를 다 풀어가면서 부산에 경주를 임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 경마팬 여러분도 알고는 계셔야겠죠. 드롭 더 비트, 능력상 전력상 한 수위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10번 모닝코리아냐, 2번 더 그레이드냐, 요 두 마필에서만 고민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리고 맞추고 두 방이면은 성립이 되는 경주라는 거죠.
그 외에 이제 팔리는 마필들은 뭐 별로 스티븐이 세게 보고 싶은 이유가 전혀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10번 모닝코리아라는 마필은 역시 뭐 최시대 기수네요. 3조 오문식 마방의 기둥이죠. 직전 경주 1600에서 입상을 거머쥐었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흔히 얘기해서 있다 없다 했던 말이에요. 하지만 최시대 기수가 얄짤없이 이빠이 승부를 해줬는데 자 1200m라면 뭐 모닝코리아의 선입권 한 칼을 한 번 더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으로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이번 더그레이터 자 이희청 기수죠. 자 유현명 기수에서 이희청 기수로 안장 교체가 된 순간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뭐 아메랑 스페션에 유현명이 탔는데 저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이유가 없어요. 더그레이드 요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때문에 배당이 좀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오히려 이번 더그레이드가 찬스라고 저는 보고 있을 정도로 전혀 훈련시 걸음이라든지 컨디션 그리고 이번 게이트가 오히려 유리해 보이기까지 하기 때문에 이번 더그레이드 이번 경주 안고 가셔야 되는 마필입니다. 7번 드롭 더 비트, 2번 더그레이드, 10번 모닝코리아, 7놓고 2땐 2번 10번, 7놓고 10번 2번 때리고 받치고 두방 원투펀치로 5경주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토요경마 후반부 9라운드 여기서 다 찾아오십시오. 스티븐이 오아시스로 선정을 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우리 가족님들과 한 방으로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제가 놓고 때린 마필은 제가 언급드리지 않은 마필 중에 한두입니다. 정말 자신 있고요. 그 녀석의 변화라든지 컨디션 왜 1700m이 되는지는 스티븐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아시스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을 겁니다. 또 한번 한구라 여기서 챙겨가십시오. 일요경마 5라운드 스티븐이 준비한 비밀작전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1300m 국산 5등급 편성 12대의 마필이 주사표를 던져놨어요. 이번 경주는 제가 여러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믿고 오십시오. 이게 가장 여러분께 정말 자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요, 1300거리입니다. 1300. 안 될 것 같은 애가 이번에 되는 거예요. 제가 힌트 드리는 겁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되는 애가 있어요. 네. 당연히 배당이죠. 배당을 몰고 올 수밖에 없죠. 자, 이번 경주 정말 자신 있고 그 안 될 것 같은 애가 되는 이유를 명백하게 설명해 드릴 자신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의심하고 무시할 때 항구라는 찾아오는 거거든요. 자, 비밀작전 그 타이밍은 바로 지금입니다. 네, 후반부 8경주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스티븐이 오아시스 승부처로 선정을 했고요. 또 한번 여러분께 정말 이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지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을 거라는 또 한번 확신 있는 멘트를 드리고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아시스 승부로 선정하기에는 정말 생긴 거는 대충대충 우락부락 웬만하면 무난하게 넘어갈 것처럼 스티븐이 생겼지만 정말 깐깐하고 정말 꼼꼼히 따지는 스타일의 성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 웃음을 드렸던 경주들이 수두룩한데요. 이번에 또 한번 웃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노리고 있는 말은 안 팔려요. 근데 사실 여기서 어떤 말도 그렇게 확신 있게 팔릴 수 있는 편성이 아닙니다. 아리까리하고 아리송한 애들이에요. 이번 경주는 사실 5대들은 접근을 못합니다. 흔히 얘기해서 5대들 2.3배나 주구장창 살 수 있지 10배 넘어가면 고민 때리고 고심하면서 치질만 나오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죠. 고민하면 치질 나오겠죠. 자, 이번에 8라운드 우리는 스티븐이 정말 주중부터 제대로 선배를 하면서 승부가 되는 말 한두 복병을 넣고 시원하게 배당판 안 보고 배당판 타협 없이 승부를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네, 부산 교체 6라운드 스티븐이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챔피언십 시리즈 경주, 이번 경주에서 입상 여부에 따라서 이제 차기 출전하는 대상 경주의 점수를 매기는 경주예요. 그 점수가 욕심나는 마필들은 이번에 승부를 한다. 다만 그 점수가 욕심이 안 나는 애들, 대상 경주 나가도 답이 없는 애들이 욕심이 없겠죠. 그래서 이번 경주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때리는 말과 반대로 무리하지 않고 편안하게 일반 경주에서만 상금을 벌겠다는 말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아시스 승부인데요. 아니, 메인 승부인데요. 자, 2200m 1등급입니다. 열레드 풀게이트 접전구도. 제가 딱 한두만 여러분께 걷어내드릴게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방송 있습니까? 바로 12번 석세스 스토리. 삭제를 하고 완벽하게 배팅권에서 배제를 하고 스티븐은 승부를 하겠습니다. 자, 석세스 스토리를 왜 그렇게 자신하느냐 스티븐아. 제가 직전 2월 28일 오아시스 승부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석세스 스토리를 놓고서 승부를 해야 된다. 이때 당시에 열하나 미라클 라인 요 녀석에게 우리가 승부를 했는데 코차로 우리의 승부 주력 마건에서 후공 마건으로 변해버렸죠. 그래서 배당이 얼마 없었어요. 맞죠? 삼복승은 단통이었죠. 석세스 스토리가 그만큼 컨디션이 좋다, 승부가 된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놓고서 오아시스 들어간 겁니다. 다만 이번에는 경주거리가 2200m면 아껴야 돼요. 의지가 없어요. 선행 나설지 안 나설지도 모릅니다. 석세스 스토리는 완벽하게 걷어내시고 여기서 승부가 되는 애들, 의지 강한 애들, 그런 녀석들 엮어서 중배당 만큼 꼭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네, 어느덧 이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봄이네요. 봄이 오면은 뭐 여러 가지들 또 생각이 많이 나죠. 여유도 조금 있고요. 그런 여유를 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찌됐건 간에 우리 경마팬, 우리 경마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은 배팅에서 이겨야죠. 이겨서 그 이긴 자금으로 이 봄을 조금 더 여유롭게 즐기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경마는 끝나봐야 알겠지만 이런 봄 기운을 받아서 더욱더 여러분들께 좀 힘을 실어드릴 수 있는 마번들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따뜻한 햇살처럼 우리도 이제는 따뜻해질 시기입니다.